안녕하세요, 신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창조성 도전과제 1번 마인드맵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인드맵에 대해서 많이 이미 들어보셨고 또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한 중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이 마인드맵 북이라는 책을 부모님이 사주셔서 읽고 공부할 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실제 회사에 입사를 해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생각보다 많이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습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제가 하는 것이 어떤 방법론이나 다한 어떤 결과가 아니라 중간에 이 과정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됐는가, 그리고 이 도움이 된 게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고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과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마인드맵을 하려면 가장 먼저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주제를 정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상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가장 대표적으로 유튜브가 대표적이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을 많은 분들이 소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뭘 소통할까? 제가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분야와 목적? 제가 이거를 왜 하는지 에 대한, 오늘 이 레코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레코딩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 자체가 이 영상 분야가 창의성을 제가 공부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창의성만 이야기하면은 아무래도 영상을 제가 만들고 공유하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확산이 돼야지 좋을 것 같아서, 이름하여 마허건취라는 분야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거 제가 그냥 지은 말인데, 마누라가 허락해줄 법한 건전한 취미생활, 이런 걸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다음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또 얘기해보고, 또 창의성과 마허건치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야를 잡아서 이야기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마허건치 한번 해보죠. 요 취미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취미생활은 드론이에요. 뭐니 해도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요즘 드론인데, 드론을 이제 와이프한테 이미 오래전부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허락을 해주되 단서가 하나 붙인 게, 제가 지금 현재 6살,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같이 놀 수 있는 때가 되면 사서 갖고 놀아라, 같이 갖고 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장은 어려운데 언젠가지 제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봤더니 초등학생만 되면은 어느 정도 잘한다고, 자기 딸도 잘한다고 그렇게 해준 제 직장 동료가 있어가지고, 6살이니까 7살, 8살 2년만 기다리면 분명히 제가 이거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그 다음에 제가 미대 나왔거든요. 미술, 그림을 좀, 근데 디자인과이기 때문에 사실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지를 못해요. 저를 가르쳐주신 은사님께 조금 죄송스러운 말인데, 정말 잘 가르쳐주셨고 열심히 했고, 데생이라든지 뭐 포스터 컬러로 그림 그린다든지 그런 거는 잘 하는데, 배운 건 잘해요. 근데 그것 이외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거든요. 요 주스에 보면 여기 뭐 이렇게 사과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과 그림 주스 마시면서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려보고 싶고, 또 어떤 커피숍에 갔는데, 이게 이제 컵홀더라고 보통 한국에서는 부르죠. 요런 그림 있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예쁘다고, 저도 봐도 예쁘고, 이런 것도 한번 그냥 그려보고 싶고, 그래서 이 미술은 취미생활이니까 이걸로 뭐 대단한 그림을 해서 전시회를 하고 뭐 어디에 올리고 그런 것보다는 취미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뭐 대단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만족, 자기가 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취미가 요리거든요. 안 하다가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어렵고 난해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막상 인터넷에 요즘 레시피가 뭐 워낙 잘 나와 있고, 또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쯤 그 집밥 백선생이라는 케이블에서 하는 방송이 굉장히 유행했었기 때문에 저도 1편은 다 봤었거든요. 시즌 1은 요즘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가다 봐요. 정말 잘 보고 있고 재미있고, 또 요리 실제로 만들어 보면 너무 뭐랄까, 만들고 먹었을 때 맛있을 때 그 감동과 만족이라는 거는 꽤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남편분들이 요리를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네.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내도 가정이 화평하고, 네, 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아빠가 만든 뭐 카레밥 정말 맛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해줄 때 뿌듯하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를 수 있으면, 근데 이게 촬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 집에 가서 뭐 따로 촬영하는 주방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집에서 또 다 설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번거롭긴 한데, 기회가 되면 좀 해보고 싶고, 또 아내가 우쿨렐레 배웠었어요. 아내가 이제 학원에서 배우고 아내한테 제가 배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재미도 있고 힐링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정말 연주 못하지만 못하는다가 뭐 1년 2년 뒤에 잘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촬영해가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영상 만드는 거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소니 캠코더를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부터 그 캠코더를 거의 제가 늘 쓰면서 촬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편집 같은 거 프리미어로 편집하고 그랬었죠. 지금은 요즘은 이제 맥 유저가 되면서부터 팝컷을 쓰는데, 그 영상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제 취미 생활이라 지금 이거 하는 게 정말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취미 생활입니다. 영상 만드는 거, 그런 게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이 창의성인데, 창의성보다 이 취미생활 얘기할 때 제 얼굴이 더 화나요. 네. 근데 창의성은 창조 도전과제 할 거예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이 총 사실 10개가 있는데 10개를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10개가 대부분 혼자서 하는 거는 몇 개 안 되고 3-4개밖에 안 되고, 대부분 그룹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하고,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룹 단위로 하는 것도 혼자서 해보거나 좀 그렇게 하면서 도전 과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디자이너다 보니까 제가 디자인한 결과물들,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공유하기는 좀 보안상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제 개인 작업이 아니라 회사와 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만 과정을 미리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공개가 가능한 그런 시기가 되면은 그때 공개해보는 것도, 왜 미리 촬영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나중에 되면은 과정이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더라 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 결과물들, 그런 거 제품 디자인 위주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좀 꼭 해보고 싶은 게, 일상에 제가 아이디어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레이어를 끄고 제가 한번 새로운 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스튜디오 펜으로. 제가 이제 샐러드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샐러드 야채 먹어야 되잖아요. 야채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먹으면 좀 맛이 없으니까 드레싱을 해 먹는데, 그 드레싱을 만들어 먹을 때도 있지만 사 먹을 때도 있는데, 사 먹는 그 드레싱이 대부분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 흔들어 가지고 뿌려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위에 어떤 기름만 나온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잘 잊어버려요. 안 흔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기억력이 안 좋아서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이 패키지 디자인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흔들어도 되게, 아니면은 이 디자인이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오렌지색으로 일단 바꿔볼까요? 이게 이렇게 있고 뭐 점선으로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그라데이션 같은 걸로 뭐 이렇게 뭐 돼 있거나, 아무튼 제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디자인 한번 해서 공유해 보든지 할게요. 그런 일상적으로 제가 살면서 좀 불편했던 것들, 제가 잘 잊어버렸던 것들, 이런 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 제가 좀 기록해 놨거든요. 그런 것들도 나눠볼 거고, 거기에 그 창조성 도전 과제에 또 이 책에 나오기도 해요. 매일매일 어떤 아이디어를 시간 뭐 한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뭐 이런 게 책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관련된 건 이런 거 분야는 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목적은 요 색깔이 맞나? 요 목적, 이거를 하는 목적은 실험이에요. 일종의 실험. 제가 공유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는지에 대해서 좀 이미 영상을 촬영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마인드맵 하니까 좀 다뤄보면은 요 창의성의 이론들, 뭐 디자인 띵킹에 대한 이론들 이미 책이나 유튜브 영상에 많이 다뤄져 있고, 창의적인 결과물들도 사례로 많이 공유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이론과 결과물의 사이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책이나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많이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저도 창의성이 많이 부족한지라 그런 걸 배워보고 싶었는데, 방법론만 가지고도 좀 한계가 있고, 잘한 것들, 사례들만 봐도 좀 한계가 있고, 과정이 궁금한데 없어서 이게 촬영을 하고 있는, 제가 한번 해보자,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는 거라. 창의성 공부 과정을 이제 실험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좀 경험. 뭐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런 자신의 경험을 공유를 많이 하시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제품 사용하는 그런 것들, 자기가 써봤는데 이게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런 장점, 단점 이런 게 있더라, 혹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려면 이런 걸 참고하세요. 그런 게 있어서 저도 뭐 제품, 지금 카메라, 조명 2개, 뭐 액션캠, 녹음하기 위한 마이크, 예전부터 사실 거의 다 있었던 것들이긴 한데, 그래서 신제품들은 아닌데 그래도 요 정도 장비 괜찮아요. 뭐 그런 거, 영상 장비 그런 것들도 좀 경험 공유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게러지밴드라고 지금 이 녹음하는 맥용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사실 게러지밴드는 음악 연주하는 건데, 제가 써보니까 제가 음악을 정말 모르는데도 몇몇 가지 기능은 그냥 이제 녹음을 한다거나 간단한, 뭐 제가 아이패드에 있는 게러지밴드도 한번 다뤄볼 생각인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네, 게러지밴드에 관한 그 이론들은 이미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사용법보다는 저는 어떻게 쓰는지 한 사례로, 이론들은 많이 있는데 또 사례는 또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경험도 좀 공유해보고 싶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영상을 좀 찍는데, 지금 촬영하는데 망설임이 좀 없었던 그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품 디자인 일을 쭉 했지만, 과정에 한 2-3년 정도 프레젠테이션 책도 쓰고 그 프레젠테이션 강의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이 채널을 통해서 뭐 PT?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좀 공유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요즘 강의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도 좀 공유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초기라서 꼭 뭐랄까 제 마음가짐 이런 거 꼭 기록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의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비방을 듣거나 뭐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방 좀 확대해볼게요. 비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이렇게 욕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영상에 그렇게 해버리면 기록에 남는 거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언짢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객전도. 이것도 좀 안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영상 찍을 때 안 하기를 원하는 게 뜻방. 이미 워낙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되게 하고 싶거든요. 저도 뭐 사고 싶고, 산 거 이렇게 뜯어보고 싶고 그런 거. 그게 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다음에 이 외모에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저도 이제 좀 멋있어 보이고 싶고,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헤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혀 신경 안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주객전도라는 게, 그걸 신경 전혀 안 쓸 수는 없지만 거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에 좀 주 목적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빠 역할, 이거를 꼭 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일종의 지금 영상 촬영하는 것도 취미생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취미생활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아빠 역할을 지금 잘 못한다라고 하면은, 남편 역할, 아빠 역할을 잘 못한다고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미리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좀 생각하는. 그리고 이제 목적에 또 한 가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행복 확장이라는 키워드예요. 행복 확장. 이 영상 창의성 공부 과정을 기록하는 실험 영상을 찍겠다고 하는 뭐랄까 좀 거창한 목적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두뇌에 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강의라든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도파민 회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떤 그 몰입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더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 도파민 회로가 이제 세 가지 크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분이 설명해 준 게 완벽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세 가지 부류가 있대요. 그거는 조금 정밀하게 써야 되니까 작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복피계, 그냥 쓸게요. 축좌해. 이 앞부분은 전두, 연합, 명. 복피계라는 부분은 식욕, 성욕 같은 기본적인 욕구. 축좌핵은 기대보상, 어떤 스포츠 같은 경기 이렇게 봤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거나 그랬을 때 좀 도파민이 분비돼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희열을 느끼거나 기분이 좋거나 뭐 그런 거. 전두연합령이 창의성을 발휘했을 때에도 도파민이 분비돼서 사람의 기분이 좋거나 행복하거나 만족감이 있거나 그렇대요. 그러니까 복피계에 대해서, 복피계 부분, 그 부분에서 식욕, 성욕을 만족하면서 사람이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측좌핵도 있지만 전두연합령에 대한 부분까지도
창의성이 발휘되면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행복함이 이제 더 확장되는, 더 많은 부분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거니까 이 영상이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죠. 이 영상을 다른 분들도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보겠죠. 보게 되면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또 재밌어 보이네, 나도 유튜브 영상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래서 찍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러면 바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하고 이분하고 같이 콜라보로 영상을 한번 같이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한번 찍어보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바람도 있어요. 이미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을 보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분이랑 이분이랑 같이 등장하는 그런 영상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유튜버 몇몇 분들이 함께 이제 영상 촬영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이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부러운 생각,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는 계획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통인데, 소통을 이제 SNS를 뭘 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이버 카페를 만드시는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많이 계신데 좀 1대1로 좀 더 친밀하게 그런 소통을 하고 싶다. 그래서 유튜브 밑에 댓글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한 가지 더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만드는 게 있는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제 채널 이름이 생각의 부엌이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띄기 하지 않고 생각의 부엌이라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다가 검색하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SNS가 있겠지만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활용해 보려고 한 게 저나 말을 걸어오시는 양방이 어느 정도의 사생활이 보호되면서 또 마치 카카오톡을 주고받듯이 1대1로 그런 대화를 좀 1대1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생각의 부엌이라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만들었으니까요.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점이나 또 저한테 뭐 이렇게 조언이나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생활 서로 보호가 돼요. 저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마인드맵 한번 해봤고요. 마인드맵 하면서 좀 느낀 게 이게 제가 한 번만 그리는 건 사실 아니고 어느 정도 마인드맵을 좀 했던 거를 옮기는 건데, 그래서 이게 마인드맵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야 정도만 이렇게 제가 하게 됐었는데 지금 하면서 보니까 이제 뭐 목적이라든지 행복이 확장되는 거라든지 주의라든지 뭐 사생활 보호, 뭐 SNS 그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소통의 이제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사고가 확실히 확장되면서 아이디어가 좀 더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영상 제가 어떻게 했다 뭐 보시는 것보다 여러분도 하얀색 종이 꺼내가지고 공부하실 때나 또 회사 업무를 보실 때나 일상생활에서 기억이 꼭 해야 되는 거나 그럴 때 마인드맵 한번 해보시면 이 마인드맵이 위치나 색깔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게 마인드맵핑 하실 때 한 가지 펜으로 하지 마시고 한 두세 가지 이상의 펜으로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록색으로 분야 이런 거 했었지, 분야에 마법원치도 있었지, 창의성도 있었지, 뭐 취미에는 뭐 요리, 드론, 뭐 미술, 뭐 우쿨렐레, 뭐 이런 게 있었지, 창의성에는 뭐 도전과제 책에서 하는 것들도 해보고, 뭐 제품 디자인 한 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씩 제가 이렇게 하고 생각해보면 그 위치가 하나씩 기억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창의성을 연습하시거나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라도 마인드맵을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